여러분 반갑습니다. 화법과 작문 이번 시간에는 상황에 맞는 표현 전략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맞는 표현 전략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상황에 맞는 언어적 표현이 해당이 되고, 두 번째는 상황에 맞는 준언어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언어적 표현,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 표현 전략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들을 때 장소나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 분위기가 어떤가, 이런 담화 상황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그 상황에 적합한 언어적 표현과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사용해서 말을 해야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상황에 맞는 언어적 표현은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자, 한 가지는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하기 상황을 고려해서 내용을 잘 조직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54쪽에 보면 여기 선생님이 그려놓은 옮겨놓은 이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자, 이거는 그 말하기 상황을 고려해서 내용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그리고 그 조직에 따라서 어휘를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 것인가의 예시입니다. 자, 이 그림을 가지고 화자가 어떤 표현 전략을 사용했고 그게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입 부분에서 이 학생은 오늘 제가 소개할 보물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자기가 소개할 대상을 분명하게 밝혔죠. 자,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청중의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기가 소개할 것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밝혀두면 청중이 이해를 훨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개 단계에서 자, 이순신은 왜 일기를 두 번 썼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여러 번 나온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 간혹 청중들 중에서 쉬운 질문인 경우에는 답변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청중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결론 부분입니다. 자, 결론 부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글자를 보시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마지막으로 라는 단어는 자, 이런 어휘를 사용하면 이제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라는 정보를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마지막으로 정리하겠다는 뜻이니까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앞에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청중에게 어떤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내용 조직과 어휘가 잘 어우러져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했을 때 표현 효과를 훨씬 높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준언어적 표현입니다. 교과서 52쪽에 정리된 걸 여러분들이 아마 다들 봤을 겁니다. 말하는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성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억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각각의 개념을 기억해 두시는 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음조는 음의 높낮이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에서처럼 아침 방송의 경우에는 높은 음조를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높은 음조, 음의 높낮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만약에 밤에 듣는 방송이라면 낮은 음조를 사용하겠죠. 자, 그리고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분위기나 상황에 따라서 음조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준언어적 표현을 잘 사용하는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말의 빠르기, 억양은 목소리의 크기입니다. 성량은 목소리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억양은 높낮이가 이어지면 생기는 그런 유형이죠. 변화가 있는 억양 아니면 단조로운 억양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는 비언어적 표현은 시선이나 얼굴 표정, 동작이나 자세, 신체 접촉 이런 것처럼 말로 하는 것 말고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시선이나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은 전부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 문항으로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수능 특강 54쪽에 예문이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 기억에서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자신의 목에 걸린 카메라를 쓰다듬으며, 이건 말로 하는 게 아니죠. 행동으로 하는 거죠. 자, 이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로 구성이 됩니다.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했죠. 그리고 카메라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항이 구성되니까 비언어적 표현이 어떤 건지, 준언어적 표현이 어떤 건지 기본적인 것들만 이해하실 수 있으면 충분히 적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 종류의 표현 전략이 어떻게 문항으로 구성이 되냐 하면 수능 특강 86쪽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와 나에 나타난 상황이 있고 그에 따른 표현 전략을 이렇게 연결을 해둡니다. 그래서 가에서 이런 상황에 이런 표현 전략을 사용했다. 그 다음에 나에서 이 상황에서 표현 전략을 이렇게 사용했다.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문항에서는 상황 그리고 표현 전략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두 개를 다 이렇게 따져 보셔야 됩니다. 자, 상황도 동시에 물어보고 표현 전략도 물어봅니다. 자, 가의 1번의 경우에는 상황은 맞는 설명입니다. 상대방의 배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상황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소를 짓는 것은 준언어적 표현이 아니죠. 미소를 짓는 거는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선지가 구성이 되니까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어떤 건지를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서 어떤 상황인지를 분명히 여러분한테도 동시에 물어보니까 두 가지를 같이 분석하면서 지문을 읽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86쪽에 있는 문제들 꼭 한번 풀어보시고 적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